네, 저희 어제 컬렉션 세 가지 종류를 정리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커서라고 하는 거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PLSQL에서 커서라고 하는 개념은 그 SQL 문장을 처리한 그런 결과를 담고 있는 결과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뭐 업데이트나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으면 몇 개 행이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됐느냐 뭐 요게 결과예요. 그래서 DML 같은 경우에는 결과 처리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예,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결과 처리로 제일 힘든 게 셀렉트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커서에서 다룬 내용이 셀렉트 문장을 처리하는 커서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어제 명시적 커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암묵적 커서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제는 셀렉트 문장만으로 했지만,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와 같은 그런 DML 문장을 수행한 그 결과도 커서라고 부르고요. 커서라고 부르고, 그 커서에는 삽입이나 수정이나 삭제된 행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커서고요. SQL 문장 중에서 가장 만들기 힘들었고 가장 길었던 게 셀렉트 문장이죠. 커서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코드가 많이 작성이 되는 부분이 셀렉트 문장입니다. 커서 중에서 커서는 크게 두 가지 명시적인 커서와 그 다음에 암묵적인 커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명시적인 커서는 디클레어에서 커서를 선언을 합니다. 커서 is 하고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SQL 문장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커서를 열고 커서의 결과를 읽어오고 그리고 커서를 닫아주는 순서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시적인 커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커서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커서 변수가 있으면 커서를 오픈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치하겠다. 커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죠. 어디에? 변수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가지고 있는 결과들을 저장할 변수를 역시 선언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변수에는 여기 있는 셀렉트 문장의 실행 결과가 레코드 형태로 저장이 될 거고, 우리는 그 레코드에서 결과들을 뭐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코드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커서는 한 개 행을 반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개의 행들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웨어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셀렉트가 한 개의 행이나 혹은 여러 개의 행들을 그, 반환할 수가 있죠. 리턴할 수가 있죠. 한 개의 행만 반환한다는 게 확실하면, 코드는 오픈, 배치 한 번 호출하죠. 그리고 클로즈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결과 집합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 커서를 오픈하고, 패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패치가 끝나고 나면 클로즈를 하시면 됩니다. 커서의 동작 원리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셀렉트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DPT 테이블을 예로 들까요? DPT 테이블에는 아마 행이 4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컬럼은 3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이 커서에서 정의한 SQL 문장, 셀렉트 문장을 실행하고 그 결과까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커서를 오픈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커서가 오픈이 되면 커서는요, 제일 처음에 그 셀렉트한 결과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커서의 위치는 우리가 맘대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함수는 없어요. fetch를 할 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fetch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의 행을 가지고 올 때마다 커서의 위치가 그 다음 위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fetch를 할 때마다. 그래서 커서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셀렉트한 결과를 메모리로 가져오게 되고 그 메모리로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행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커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가. 그리고 fetch한다라는 거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서 한 개의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fetch라고 하고요. 만약에 가리키는 곳에서, 이 커서가 가리키는 곳에서 읽어올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fetch의 결과가 not found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not found일 때는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반복문 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변수에다가 넣었죠. 커서의 결과를 변수에다 넣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반복문에서는 다시 똑같은 작업을 또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가서 반복을 하겠죠. 두 번째 패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포인터의 위치가 두 번째 행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두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패치예요. 패치고 지금 읽어올 수 있었잖아요. 읽어올 수 있었으니까 not found, 찾지 못했다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역시 이런 작업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커서가 가리키는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패치하려고 또 시도하죠. 역시나 가리키는 위치에서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not found가 아니니까 똑같은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가리키는 위치는 또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패치를 하죠. 패치를 하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들을 또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터는 또 내려와요. 포인터는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 행을 읽어올 때까지는 여기가 not found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올라가서 패치할게요 라고 했는데 여기 패치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not found가 추루가 되는 거예요. 그때 not found가 추루가 돼서 루프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커서의 동작 원리예요. 커서는 셀렉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fetch를 할 때마다 커서의 위치가 그 다음 행, 그 다음 행, 그 다음 행 이렇게 옮겨가다가 또 fetch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그때 not found 이 조건을 걸어가지고요. 조건을 걸어서 그 루프를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open, fetch, 그 다음에 close. 근데 좀 번거롭죠? 예, 그죠?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번거롭죠. 그래서 묵시적인 커서를 쓰시면 이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open, fetch, 그리고 close를 호출하지 않아도요. 이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저런 거를 써본 적이 있어요. 예, 그동안. 예, 그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게 커서의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커서를 선언할 때, 음, 이렇게 변수를 갖는다. 그리고 변수는, 어, DEPT 테이블에 DEPT NO라고 하는 컬럼의 타입이다. 그러니까 숫자 타입이다. 라고 쓰는 거죠. 커서는 변수 하나를 전달을 받는데 그 변수는 숫자 타입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커서는 이런 작업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변수는 이 커서를 오픈했을 때, 오픈하고 데이터를 패치를 했을 때 그 패치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레코드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를 테이블이라고 생각한다면 레코드는 테이블의 행 한 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여기 오픈 문장이 있어요. 커서를 오픈하는 문장이 있는데, 보시면,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위쪽에서는 오픈할 때 이 커서 변수의 이름만 이렇게 썼죠. 커서 변수의 이름만 썼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커서 변수 다음에 괄호를 써주고 숫자를 넘겼죠. 이 숫자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데, 이 숫자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거냐면, 선언되어 있는 커서의 요 변수, pNO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NO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커서는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한 커서는 부서 번호가 10번인 부서의 레코드를 검색하는, 셀렉트하는 커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패치를 한 거죠. 패치하고, 그 다음에 10번 부서 패치 끝났으니까 커서를 클로즈를 한 거예요. 밑에 있는 문장은요, 이번에는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커서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NO는 20이 되겠죠, 20. 그럼 이번에 실행될 커서는 부서 번호가 20번인 그런 정보, 레코드를 검색하는 커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부서를 로우에다가 패치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어,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즈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커서에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변수와 변수 타입, 변수와 변수 타입을 선언할 수 있고, 커서를 오픈하는 곳에서 이 변수에다가 값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커서를 파라미터를 갖는 커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아, 지금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요 부분을 실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서버 아웃풋 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요. 파라미터 10을 전달했을 때 커서 패치한 결과고요. 파라미터 20 전달했을 때 그, 패치한 결과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커서에 대해서 다뤘었던 부분들이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묵시적인 커서를 다루기 전에 명시적인 커서이면서도 묵시적인 커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인 커서와 반복문. 우리 반복문 할 때 while 루프를 썼었잖아요. 근데 for in 반복문, for in 루프. 명시적인 커서를 for in 반복문 안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open, fetch, close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명시적인 커서만 선언을 하시고요. 포인 구문을 이용하시면 더 간단한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 개의 행들을 반환하는 커서를 할 건데, DBT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그냥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는 커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서를 오픈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이 커서는
테이블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테이블 전체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행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즉 행 하나를 읽어오고 행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검사해보고 다시 올라가서 또 그 다음 행을 읽어보고 그 다음 행이 있는지 없는지 읽었을 때 fetch라고 하는 걸 시도를 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보고 있으면 뭐 이런 일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fetch를 시도하고 시도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이 있고 fetch가 있고 fetch가 반복문 안에 있고 반복문 끝난 다음에 클로즈를 썼었어요. 이 코드가 어떻게 간단해지는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decla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begin, 그리고 end. declare, begin, end. 자, 명시적인 커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커서 선언이에요. 아까 부서 정보 전부 가져오는, 부서 정보 전부 가져오는 그런 커서예요. 그럼 커서, 이름 만들어주고요. is, 그 다음에 얘가 실행할 SQL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select from DEP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별다른 거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배치 결과를 저장한 커서 배치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변수는 한 개의 행을 가지고 올 거니까 row라고 선언을 할 거고요. 어, 무슨 타입이냐면 DEPT 테이블의 로우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DEPT 테이블의 로우 타입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in 구문을 바로 가는 거예요. for in 구문에서 커서 사용하기. 오픈이 필요가 없어요. 아, 잠시만요. 굳이 얘를 선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폼은 생각해 보면은요. 폼문에서 변수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어, 우리가 주로 사용했었던 폼문이 이거 아니에요? 인덱스, 인, 1부터 뭐 10까지, 루프, 그다음에 엔드, 루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코드 작성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때 이 변수를 디클레어에서 꼭 선언을 했었었나요? 안 해도 괜찮았죠. 있어도 돼요. 이 변수를 디클라에서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클라에서 선언 없이도 폼은 안에서만 사용할 변수는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음, 기억나시죠? 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만들었던 여기 있죠. 만들었던 이 부분 없어도 돼요. 그 변수까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그냥 바로 for 하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변수를 선언을 해버릴게요. 뭐 v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 커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loop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지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커서가 오픈이 된 거예요. 커서가 오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서에서 첫 번째 행을 fetch를 해서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면 돼요. 끝나잖아요? 끝나면 커서에서 두 번째 행을 fetch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출력만 해볼까요? dbms output 점 put
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서 번호는 V 로우에 DEPTNO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있을게요. 그 다음에는 부서 이름은 로우에 로우에 D name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 위치는 로우에 로케이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비긴과 엔드 사이를 보시면은요. 오픈한다, 커서를 오픈한다라고 하는 문장도 없고요.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도 없고요. 그리고 클로즈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도 없어요. 근데 실행해 볼까요? 잘 되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PL SQL 블럭이 예, 완료가 되었다고 출력을 해주죠. 훨씬 간단하죠. while 루프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for in, 그러니까 in 다음에 커서를 바로 써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주석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for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을 쓰시고 커서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커서. 커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루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반복할 일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반복할 점점점이라고 할까요? 다 끝났으면 and 루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명시적으로 open, fetch, close를 어,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돼요. 작성하지 않아도라고 할까요? 네, 그냥 호출이라고 할게요. 그럼 명시적인 커서하고 암묵적인 커서를 좀 섞어서 쓴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오픈, 패치, 클로즈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를 암묵적인 커서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오픈과 오픈, 패치, 그리고 클로즈 과정이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while 루프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while 루프는 그런 기능이 없고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오픈한다 하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루프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for in 구문에서만큼은요. 원래는 in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커서를 쓸 수가 있어요. 커서를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커서는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커서의 커서의 행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네, 여기가 1번 행, 여기가 2번 행, 여기가 3번 행, 여기가 4번 행. 행 번호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행 번호가 부여가 되니까 커서 안에서란 얘기는 커서가 아직 움직이기 전에는 이 첫 번째 행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for in의 동작 원리가 뭐였었어요? for in의 동작 원리는 for, I, in, 그리고 1부터 4까지, 루프. 이런 문장은요, for, 어떤 변수 i가 있는데, 어, 숫자가 1, 2, 3, 4가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이렇게 네 개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SQL에서는. 동작 원리가 첫 번째 값을 i에다 넣고서 어떤 일을 반복을 하고, 그죠? 어떤 일을 하고, 끝났으면, 그 다음 원소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동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원소에서 이동, 두 번째 원소. 일이 끝났으면, 이동해서 그 다음 원소를 i에다 넣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끝났으면 또 이동해서 그 다음 값을 가지고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소를 또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원소 찾을 게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for in의 동작 원리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커서의 동작 원리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for in이. 그래서 커서를 이 자리에다 쓸 수가 있었던 거고요. 어. 그러면 for in에서는 얘가 알아서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오픈을 하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왔겠죠. 왔겠고, 그 다음에 for in의 동작 원리가 변수에다가 첫 번째 값을 넣는다인데, 변수에다 첫 번째 값을 넣는다라는 의미는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그 행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이 변수에다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고 올라가면, 그죠?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죠. 위치를 이동시켜서 그 다음 위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똑같이. 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로 가는 거죠. 커서에서 그 다음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그 다음 행에 있는 값들을 여기 있는 변수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문이 끝날 때는 언제 끝나냐 하면, 이제 그 다음 행을 패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더 이상 가지고 올 로우가 없을 때, 그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네. 원래 for in이라고 하는 그 구문 자체가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는 게 for in 구문이었기 때문에 어, 그 숫자 범위가 아니라 커서를 써도 똑같은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 구문에서 커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를 사용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고요. 이런 과정들은 암묵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코드를 만들었던 적이 없나요? 아예 커서 선언까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 여기 C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죠? C는 이거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셀렉트 문이죠. 그러면 커서 선언을 없애버리고요. 커서 선언을 없애버리고 아예 문장 자체를 여기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명시적인 커서 선언이 없는 커서예요. 그거를 암묵적인 커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명시적인 커서와 암묵적인 커서를 같이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명시적인 커서 선언 없이 for in 루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아예 declare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begin, end, begin, end.
그 다음에 바로 for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의미로 단수 이름 그냥 R이라고만 할게요. in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select문을 써버리는 거예요. select from ept 그리고 루프를 시작하겠다. and 루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커서라고 쓴 부분이 아예 없죠. 없죠. 이런 아예 이렇게 그 커서를 선언한 부분조차 없는 거를 암묵적인 커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일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반복문 복사 좀 할까요? 출력문 복사하고요. 변수 이름만 전부 다 R로만 바꿔버릴게요. R. 실행되는지 볼까요? 똑같죠? 잘 실행되죠? 네.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커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실 그 묵시적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아니면 그 보통 셀렉트 문장 같은 경우는 좀 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조인이 있을 수도 있고 웨어절이 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룹 바이나 해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셀렉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렉트 문장은 좀 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긴 셀렉트 문장을 for, in, loop 이 안에다가 쓰려고 하면 그 시각적으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언 부분에서 커서 is 해놓고 셀렉트 문장을 필요한 셀렉트 문장을 쭉 길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for, in 써버리면 이쪽의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간단한 셀렉트 문장 같으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for, 변수, in, 그 다음에 커서 이게 암묵적인 커서예요. 선언이 되어져 있지 않은 커서. 그리고 반복하겠다. and loop. 이렇게 하시면 커서 선언 부분도 없어졌고 오픈, fetch, close도 없어도 똑같은 일들이 어, 똑같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암묵적인 커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암묵적 커서 또는 묵시적 커서. 묵시적 커서. 제가 어제는 무슨 용어를 썼나요? 암묵적 커서라고 했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나부터 자기가 커서 네. 있는데 네. 그 처음에 커서를 셀렉트 그냥 활용해서 선언을 하고 그 네. 밑에서 C하고 값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선언이 되는 거. 재선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여기에다가 샐러리를 주면 샐러리의 합계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함수인데 커미션을 주면 커미션들의 합계를 계산해 주겠죠. 어,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값을 얘한테 준다. 근데 재선언? 재, 재선언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기에 값이 들어간다. 그때그때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는 맞죠. 셀렉트문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는 맞죠.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셀렉트문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는 맞아요. 그런 의미라면 뭐 재선언이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선언이라 그러면 이거를 선언이라 그러고요. 네. 답변이 됐나요? 일단은 네. 다시 그 올라가지는 역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10이 여기로 간다. 그러면 커서는 where dpt-n가 10인 커서다. 그리고 그 커서를 오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갔다.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그 셀렉트 문장이 오픈이 됐고 그거를 패치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 선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았나요? 네. 이따가 저희가 오늘 할 게 함수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를 해볼 건데 그 얘가 동작하는 게 함수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본문에는 네. 파라미터 못 쓰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커서에 파라미터가 있는 거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다른 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파라미터가 있는 커서를 다시 한번 똑같은 건데, declare, begin, end. 똑같은 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조금, 이번에 EMP 테이블 한번 이용해 볼까요? 커서 선언해 보겠습니다. C라고 하죠. is. 자, 그리고요, 어, select.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이렇게 할게요. from, EMP, EMP, where, 그 다음에 EMP, NO는, 자, 여기를 숫자를 직접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 숫자를 파라미터로 전달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파라미터 쓸 거다. 그 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파라미터를? P, NO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불러줄 때, 커서를 오픈할 때, 커서한테 숫자를 주겠다. 그 숫자는 where 구문에서 여기에 들어갈 거다. 근데 얘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네. 숫자 타입이겠죠. 그죠? 네. 정수 타입이니까 PLS 인티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PLS 인티저. 정수 범위를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EMP 테이블의 컬럼 타입이라고 쓰셔도 돼요. EMP 테이블의 EMP NO 타입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폼은 바로 들어갈게요. 폼.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아, 하나밖에 없겠구나.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R이라고 선언하고요. 커서. 근데 이 커서를 호출하려면 값을 줘야 돼요.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 돼요. and loop. 그죠? 이 커서를 호출하려면은요, 요렇게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반드시 숫자 하나를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그 숫자가 있어야지 SQL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를 뭐 7788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출력해보죠. db, ms, out, put, 점, put, line. 전부 출력하지 말고요.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배치한 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R이 가지고 있죠. R이 가지고 있죠. 그럼 R, 점, EMPNO. 4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름 출력할까요? 옆에다가 붙여주고요. R 점.
eName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업무까지만 더 붙여볼까요, 여기다가? 업무랑 부서번호 붙여볼게요. R.job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서번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R.bpt 얘는 출력문 몇 개 나올까요? 잠시만요. 이 EMP EMPNO EMPNO죠. EMPNO 저 오타 있었어요. 오타 있었고 네. 한 명밖에 없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죠. 7788 스콧 잡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부서번호는 20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픈, 패치, 클로즈 없어도 됩니다. 오픈, 패치, 클로즈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치하는 거는 하나밖에 못 찾죠. 그죠? 그러면 하나를 출력을 하겠죠.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갔는데 더 이상 패치할 내용이 없죠. 없으니까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 다른 직원 한번 볼까요? 또 누구 있죠? 스미스 7369번이군요. 여기에다가 7369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나오죠. 네, 답변 됐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암묵적인 커서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